대학별 심층 문제로 되게 많이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리튬 아이온 배터리거든요. 이게 그뭐 서울대건 카이스트건 되게 그 여러 개 나와서 이거와 관련된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 이유는 저걸로 이제 노벨상이 나왔고요. 노벨상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광범위하게 사용하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휴대전화나 아니면은 그거 뭐야, 노트북, 그 안에 들어있는 배터리가 저 리튬 아이온 배터리란 말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엄청 쓰고, 그 다음에 저 리튬 아이온 배터리 뭐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예요? 저 제일 잘 만드는 나라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예, 그리고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는 중국인데, 이게 뭐 이게 우리나라 게 조금 더 비싸고 품질은 더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뭐 여하튼 그래서 저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21세기 환경 문제, 뭐 산업 문제 등등등 해서, 그리고 노벨상까지 받아가지고 되게 중요한 주제니까 어떻게 이제 구동되는지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소개해드린 문제는 미트디트 기출이에요. 이거 미트디트 기출인데, 요런 식으로 서울대에서도 카이스트에서도 여러 번 나왔어요. 조금 이따가 또 서울대 문제, 아니 카이스트 문제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동되는지 감각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구동이 되는 요 이제 모습을 지금 좀 그려뒀거든요. 조금 이제 생경할 것 같아서 우선 이제 부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그 에노드란 말이 있죠. 우리말 번역은 바로 이제 산화전극이죠. 그 배터리 쓸 때 보통 산화전극은 왼쪽 오른쪽 어디에 써요? 왼쪽에 쓰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요쪽 구조를 지금 에노드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저 전극이 뭐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뭐 이렇게 좀 이상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우선 기본적인 물질은 그래파이트예요. 그래파이트 우리말 번역이 흑연이죠. 흑연 어제 얘기를 했었는데, 흑연은 그 어떤 층이 켜켜이 쌓여 있는 거라고 했죠? 어떤 층들이? 그래핀이라고 하는 애들이 층층이 쌓여 있는 층상 물질이라고 했죠. 그래파이트 같은 애들을 영어 표현으로는 layered material, 우리말 번역은 층상 물질, 이렇게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층상 물질의 한 층을 뭐 어제 배웠죠. 그래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좀 희한한 표현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뭐 intercalated 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intercalated. 여기 무슨 말이냐면, 뭐 번역은 층간 삽입,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층상 물질의 사이사이에 다른 물질들이 사실은 뿅뿅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어제 그 그래핀 얘기를 하면서 그래핀 층과 그래핀 층 요 사이는 화학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핀 층과 그래핀 층은 화학 결합되어 있어요? 화학 결합이 아니죠. 아니고요. 요 사이에는 무슨 상호작용이 있다고요? 분산력. 뭐 넓게 보자면 분자간 인력인 거죠. 알겠죠? 분자간 인력이 그래핀층과 그래핀층 사이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온 거냐면, 예를 들면 물끼리 있으면 무슨 상호작용만 해요? 이게 수소결합만 이렇게 하잖아요. 물끼리 있으면 수소결합만 하는데, 뭐 수소결합도 나중에 또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어쨌건 물끼리 있으면 수소결합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다가 NaCl 같은 이온결합 화합물 같은 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온결합 화합물 같은 걸 집어넣으면 뭐 리튬 플러스 양이온이다. 그러면 주변에 이렇게 물이 들러붙으면서 이런 식으로 수화라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들끼리 있을 때는 지들끼리 수소 결합도 분자간 인력이죠. 수소 결합도 분자간 인력이어서 지들끼리 분자간 인력으로 있는 것이 다른 물질이 들어오면 다른 물질과 일종의 이것도 분자간 상호작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화학 결합은 아니니까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분자간 상호작용을 하는 것 사이에 다른 놈을 끼워 넣으면 또 다른 분자간 상호작용이 나타나면서 구조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식의 수용액 중에서 일어나는 액체상이 아니라 이런 고체상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무슨 말이겠죠? 사람들이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땅 파면 많이 나와요. 땅 파면 많이 나와요. 땅 파면 많이 나온다는 게 흑연 있잖아요. 흑연이 뭐냐면은 흑연이 땅 속에 광물 형태로 있잖아요. 광물 형태로 있거든요. 그럼 그 광물 형태를 캐서 분석을 하면 순수한 흑연은 오히려 드물어요. 순수한 흑연은 오히려 드물고 흑연과 흑연층 사이에 이런 식의 다른 이물질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제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물질들이 우리 지구에 꽤 많구나. 그래서 리튬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리튬 말고 뭐도 많이 들어가 있냐면 뭐도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냐면 은, 금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은, 금은 가격이 어때요? 은, 금은 가격이 비싸죠. 그런데 효율은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실제 배터리가 만들어졌다. 금이 왔다. 그래서 금 배터리가 되면 효율이 왔다예요. 그래서 이쪽 연구가 사실은 리튬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금부터 시작됐어요. 금. 그래서 여기에 원래 금이 들어가 있었고 그 금을 가지고 이렇게 배터리를 처음에 연구를 했었는데 이게 잘 되다 보니까 금 잘 되는데 존나 비싸. 그럼 싼 거 없나? 싼 거 찾았더니 리튬. 무슨 말이겠어요?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자리에 은이 들어가건 금이 들어가건 원리적으로는 같아요. 그렇죠? 자, 어쨌건 그런 식의 그 상황을 층간 삽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핀 사이에 리튬이 이런 식으로 켜켜이 들어가 있는 것을 지금 이제 에노드로 쓰는 건데 아시다시피 이 리튬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얘는 사실은 반응성이 큰 편이에요, 작은 편이에요? 반응성이 아주 큰 편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온화 에너지가 큰 편이에요, 작은 편이에요? 저는 이온화 에너지가 큰 편이에요, 작은 편이에요? 알칼리 금속이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편이죠. 무슨 말이겠죠? 물론 뭐 리튬보다는 뭐 소디움, 포타슘 이런 애들이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긴 하겠지만 어쨌건 저 리튬은 뭐 기본적으로 다른 금속들에 비해서는 반응성이 큰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층간 삽입이 돼 있으면 사실은 그냥 층간 삽입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일부는 그냥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이온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온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튬이 1 플러스하고 자유전자를 내놓은 상태로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다가 뭐 왔다 갔다 뭐 대충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이온화된 상태로 있을 수 있느냐면 저렇게 이온화가 된 다음 여기 뭐가 만들어졌어요? 이온화가 된 다음 여기 뭐가 만들어졌어요? 여기 자유전자가 만들어졌죠? 이 자유전자가 바로 반응하지 않고 어딘가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어딘가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요 한 층을 뭐라고 했었죠? 그래핀이라고 했었죠? 그래핀을 구성하는 탄소, 혼성오비탈이 뭐였죠? 바로 sp2였죠. 그럼 sp2 혼성탄소는 구조가 혼성오비탈 몇 개가 있죠? 3개가 있고 거기 이제 이런 식으로 평면을 이루고 요 수직한 자리로다가 pz 오비탈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원래 탄소는 최각 전자가 몇 개죠? 4개였죠. 그럼 전자가 어디 배치되겠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배치될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배치된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이 혼성 오비탈들은 무슨 결합을 하게 되죠? 나중에 시그마 결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자가 추가적으로 채워질 자리가 없어요. 시그마 결합을 해버리면 끝이니까. 그런데 어디에 전자가 추가적으로 배치될 수 있다고 했었죠? 이 피제트 오비탈에 전자가 추가적으로 배치될 수 있다고 했었죠. 왜냐하면 한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가니까 2개까지 들어가는데 하나뿐이 없으니까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자유전자가 어디로? 짜잔, 요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분자기도 함수 측면에서는 뭘 만드냐면 파이 백설표 이거 뭐라고 발음하죠? 엔타이 본딩이라고 발음하죠. 그래서 파이 반결합 오비탈을 구성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핀 층에 이제 전자가 채워질 수 있는 피제트 오비탈이 무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무한계 어딘가에 전자가 뿅 하고 배치가 된다 이런 얘기지. 아시겠죠? 배치가 된 채로 그 전자가 자유전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놈의 자유전자가 그래핀에 있는 피제트 오비탈 어딘가에 배치가 되다가 뭐 다시 반응해서 중성으로 돌아오거나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요 에노드다 이런 말이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드디어 뭘 해보자? 스위치 온. 스위치 온. 자, 그럼 이제 스위치를 이제 탁 닫으면 이제 어떻게 된다? 얘를 이제 탁 닫아버리면 여기에 있는 이 자유전자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전자가 스위치를 탁 닫아버렸고 자유전자니까 만약 반대쪽 극편에 뭐 전기 저항이 작거나 아니면 반대쪽 극편에 뭔가 강한 플러스가 있거나 하면 정전기적 인력에 이끌려 가지고 요 놈이 어떻게 되겠어요? 외부 회로를 따라 이압 해서 여기 도달하게 될 거다 요런 말이죠. 뭐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저 리튬으로부터 생성된 자유전자가 반대쪽 전극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상황이 어디서 스위치 온 했을 때 벌어진 일이죠. 이럴 때 산화 반응, 산화 반쪽 반응 이걸 어떻게 쓰냐면 이게 좀 이렇게 명확한 반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래핀이라고 하는 층에 이런 피제트 오비탈이 몇 개 있겠어요? 무한계 있을 거 아니에요? 무한계 있는 것 중에서 어떤 리튬이 이렇게 되겠어요? 얘도 무한계 있을 거 아니에요? 무한계 중에서 일부 무한계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반응식으로 쓰기가 되게 난감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무한이라고 하는 건 셀 수는 없잖아요. 다만 밀도가 다르려나? 근데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수학을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만 피제트 오비탈도 무한계 있고 거기 들어있는 리튬도 무한계 있고 근데 무한계가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중에 일부만 자유전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무한계 있는데 무한계 자유전자가 나오고 얘도 여전히 무한계 남아있고 뭐 그런 애매한 상황이라 이런 얘기지. 그래서 반응식으로 쓰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표현들을 써요. 짜잔.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GR은 뭐 줄임말이겠어요? 그래파이트. 이제 흑연을 이렇게 쓴 거고요. 얘가 자,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중에 Y개만큼의 리튬만 양이온으로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럼 Y개만큼의 리튬만 전자를 내어놓고 양이온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때 자유전자는 Y개만큼 생기겠죠. 뭔지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이 그래파이트 여전히 남아있는 리튬은 몇 개만 남아있겠어요? 바로 리튬의 Z 빼기 Y 요만큼만 여전히 남아있는 채로 얘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고
요 그래파이트층에 머물러 있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그 반응식을 쓰는 표기 방법이 기존에 잘 확립된 화학 반응식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화학 반응식은 유한계 입자 사이의 반응을 토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뭐 무한히 많고 막 무한히 많으니까 이게 쓰기가 좀 애매해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 이런 얘기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리튬 아이온 배터리는 반응식을 어떻게 써라 마라 이런 게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쓰기가 좀 애매하거든. 그러니까 상황을 이렇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 온 했을 때 이제 이 전자가 드디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반대쪽 전극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 도달한 전자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자, 지울게요. 그 다음 지운다. 자, 에노드 말고 반대쪽 전극을 뭐라고 하죠? 캐소드라고 하죠. 자, 캐소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환원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쪽이 캐소드. 자, 이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이 또한 증상물질입니다. 이 또한 증상물질입니다. 아이고. 자, 이 또한 증상물질이어서 얘가 화학식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짜잔 이렇게 표현됩니다. 저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뭐 딱히 좀 읽기 좀 애매해서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대로 위에 금속 이름은 리튬이잖아요. 리튬 코발트 그리고 옥사이드 이렇게 읽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리튬 아이온 배터리를 만들려면 1차적으로 어떤 원소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리튬이 필요하고요. 우선 리튬이 필요하고요. 이름 자체가 리튬이니까. 그 다음 또 확실히 필요한 게 뭐가라는 얘기겠어요? 코발트와 같은 전이금속 이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런 원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뭉뚱그려서. 그러니까 사실은 화학적으로 얘기하는 rare earth metal 하고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히토류 이건 사실은 다른 의미예요. 알겠죠? 그래서 화학자들이 얘기하는 rare earth metal은 진짜 rare한 거예요. 지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외계에서 와가지고 지구에 희귀한 거 그건 거고요. 이게 그거 뭐냐면 산업적으로 rare earth metal은 화학에서 얘기하는 그 rare earth metal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냥 평소에 쓰지 않은 금속들이잖아. 갑자기 산업기술이 되면서 갑자기 필요하게 된 금속들. 그거 그냥 뭉뚱그려서 다 그냥 레어스 뭐야 그 히토류야 그냥 히토류. 그래서 얘는 그냥 주기율표상에서 그냥 전이금속으로 전이원소로 분류가 되는데 이것도 그냥 뭉뚱그려서 다 히토류야. 다 히토류. 리튬도 그냥 히토류야. 그냥 히토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히자가 화학에서 얘기하는 전 우주 존재비상의 희귀하다 이게 아니고 그냥 지금껏 안 썼는데 갑자기 필요한 거 막 이런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히토류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걸 만들 때 중요한 게 이런 원소들인데 이런 원소들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어디에? 중국입니다. 왜? 왜? 땅이 넓어서? 자, 사실은 그럼 생각해봐. 리튬 전 지구 어디나 있어 없어? 전 지구 어디나 있어요. 근데 왜 꼭 중국에 사야 되냐고요? 저희 학교 지구과학 선생님께서 어. 저런 그 산업에서 말하는 히토류들이 응. 뭔가 채굴하려면 환경오염 물질 같은 게 많이 맞습니다. 바로 리튬, 코발트 사실 지구 어디에나 파면 나와요. 알겠어요? 파면 나오는데 왜 중국에서만 사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뭐 유럽에도 파면 나오고 미국에도 파면 나와요. 근데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라는 게 뭐냐? 첫 번째 인건비. 두 번째 환경오염. 환경오염이 됐을 때 환경오염 부담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 환경오염 부담금이
이 세금 형태로 엄청나게 비싸요. 엄청나게 비싸요. 법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은 산 못 파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산 못 파요. 심지어 미국 같은 나라는 댐도 못 지어요. 댐 못 지어요. 미국에서 댐 지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법적으로? 미국 법에 댐 같은 거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댐을 지으면 기존 거기 자연환경이 망가질 거 아니에요. 다 수몰되고 물로 가득 차버리니까. 그래서 미국 법에 어떻게 되냐면 거기 댐을 지을 지역의 환경 영향 평가를 해가지고 그 자연환경 그대로 텍사스 같이 허허벌판 사막 이런 데 있잖아. 그런데 똑같이 재현해 놓고 댐을 지어야 돼요. 미국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파괴할 환경이 있으면 그걸 허허벌판에 그걸 구현해 놔야 돼. 그걸 구현해 놓고 다시 댐을 지어야 돼. 그래야 허가가 나.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진짜 하지 말란 얘기죠. 하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기존 개발 국가들에서는 이렇게 환경 문제가 엄청 혹독하기 때문에 땅 못 파요. 알겠어요? 땅 못 파요. 근데 중국 같은 저기 아직은 이제 뭐 이게 좀 이렇게 인권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해야 되나? 그런 나라들에서 그래서 히토류 개발이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혹은 인도 같은 데서. 근데 인도는 워낙 산업 인프라가 없으니까 이게 뭐냐면 히토류 캔 다음에 운송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나쁘게 지내야 되겠어요? 중국이랑 잘 지내야 되겠어요? 잘 지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히토류의 보고가 그럼 또 어디겠어요? 히토류의 보고. 자, 생각해봐. 히토류는 어디나 있어. 어디나 있어. 어디나 있지만 뭐 때문에 안 된다고? 산업규제,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이게 일이 되게 험하거든. 땅 파고 막 매연 날리고 장난 아니야. 오염물질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이 히토류를 또 하나 생산할 수 있는 보고 어딜까? 아주 가까이 있어. 우리나라에서 아주 가까이 있어. 아주 가까이 있어. 어딜까? 러시아는 추워서 땅이 잘 안 파져요. 그래서 인건비 낮고, 그 다음에 인권 수준도 낮고, 환경 규제도 거의 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히토류 생산에 보고가 있어. 어딜까? 가까운 나라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깝기 때문에 운송비도 거의 안 들어. 대박이지. 어딜까? 북한이요. 북한이요, 북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북한이랑 잘 지내면 저 히토류 그 뭐냐면 수급이 완전 널널하게 돼요. 완전 널널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랑도 못 지내야 되겠어요? 잘 지내야 되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근데 일본에서는 히토류 나요, 안 나요? 일본 사람들 인건비 낮아요? 일본의 인권 수준 낮아요? 환경 규제 낮아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나라하고는 잘 지낼 이유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외교도 어떤 관점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돈, 알겠어요? 돈. 그래서 이미 화학식에서 이런 게 필요하구나. 여러분 휴대전화 안에 이름 막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자, anyway. 그래서 이렇게 생긴 요 물질을 부를 때 리튬, 코발트, 산소가 들어있으니까 옥사이드라고 하는데 이놈도 사실 층상 물질이에요. 이놈도 층상 물질이에요. 그런데 아까 여기에 있는 맞아. 요거처럼 여기 보시면은 화학식 표기가 명확해. 화학식 표기가 좀 애매해. 화학식 표기가 좀 애매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 물질도 화학식 표기가 좀 애매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저게 뭔 상황이냐? 그럼 이 녀석의 이 뭐냐면은 산화수를 분석을 좀 해보면, 자, 만약에 x가 0이라고 해보자. x가 0. 자, 당연히 x는 어디서 어디까지겠어요? 당연히 x는 어디서 어디까지겠어요? 0에서 1 사이일 거 아니에요? 이게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이제 극단적으로 0이 됐다고 치자. 그러면 얘 화학식은 어떻게 돼요?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산소는 산화수가 얼마예요?
산소는 산화수가 얼마예요? 2 마이너스죠. 네. 그리고 리튬은 산화수가 얼마예요? 1 플러스죠. 그러면 수가 없네요. 코발트 산화수는 뭐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코발트 산화수는 3 플러스가 되는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x가 0에서 1 사이인데 그 x가 0일 때는 리튬하고 코발트 산화수 분포가 이렇게 될 거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x가 1이라고 해봅시다. 1. 그럼 x가 1이면 리튬이 전혀 없다는 얘기겠죠? 그럼 x가 1이면 리튬이 전혀 없으니까 이때 산화수 분포는 어떻게 되겠어요? 코발트가 4가가 되면서 4가 플러스가 되면서 산소 2 마이너스랑 균형을 이루고 존재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제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 녀석은 코발트 3가와 코발트 4가의 혼합 산화 상태의 그 산화물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 빼기 x라고 하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3가하고 4가가 오호 저렇게 섞여 있구나 그런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지. 아이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 녀석을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리튬이 1 빼기 x면 자 x만큼 지금 없어져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때 여기서 코발트 3가가 코발트 요 3가가 아니 뭐 얘는 1 플러스라고 써보자. 바로 1 빼기 x만큼 있고 코발트 4가가 얘가 x만큼 있으면서 산소 2 마이너스랑 요런 존재 비율로 존재하는 화합물이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이 녀석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바로 여기 보시면은 리튬 플러스가 없어진 만큼 이 코발트 4 플러스가 포함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여기서 1 플러스 1 빼기 x, 3 플러스 1 빼기 x, 4 플러스 x, 2 마이너스 2 하면 이 전하는 보조 딱 맞아 떨어져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x는 x의 저 값에 따라서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겠어요? 저 구조 안에 코발트 4가의 존재 여부의 비율이 결정되겠죠? 그럼 저 코발트 4가 여부의 존재 비율 그거는 뭐에 달려 있겠어요? 요구하는 수준의 배터리 성능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이 배터리의 전격 전압이 어디서 또 어디 수준이다. 그러면 저 안에 들어가는 코발트 4가의 비율을 어떻게 맞춰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공학적으로 다 세팅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x를 0.1, 0.1 다 바꿔가면서 그때 여기 전압 다 측정해 놓는 거야. 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어떤 또 다른 클라이언트가 나는 뭐냐면 그 전압 얼마짜리 배터리를 원한다. 라고 하면은 그거에 맞게 x를 정해가지고 상품을 만들어 준다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다가 어떻게 된다? 이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라고 하는 녀석의 화학식은 요거다. 그래서 구성을 잘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는 1가하고 3가가 기본이 된다는 얘기예요. 코발트 1가하고 코발트 3가가. 그래서 코발트 1가, 코발트 3가, 코발트 1가, 코발트 3가가 구성인데 거기 어떤 자리에 코발트 4가가 생기면 이 자리에는 코발트 1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 이런 얘기인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저 에노드로부터 로부터 이동해 온 자유전자는 누구랑 잘 반응할까? 여러분 잘 봐. 여기 자유전자가 넘어왔잖아. 여기 자유전자가 호로록 넘어왔잖아. 여기 자유전자가 이제 자기가 좋아할 애랑 만나야 되잖아. 그럼 얘가 잘 봐. 얘 입장에서는 얘랑 좋아하겠어, 얘랑 좋아하겠어, 얘랑 좋아하겠어. 당연히 얘 입장에서. 얘는 스스로가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면 뭐 좋아하겠어? 플러스 중에 더 큰 플러스를 좋아하겠지. 그래서 얘가 어디를 찾아간다? 코발트 4가를 자동적으로 촥 찾아가는 거야. 정적이적 인력에 끌려가지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자유전자는 코발트 4가를 어떻게 되겠어요? 코발트 3가로 환원을 시킬 거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자유전자가 누구한테 향해? 누구한테? 여기에 있는 코발트 4가한테 이압하고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자유전자하고 코발트 4가가 환원 반응이 되면서 몇 가로 바뀐 거야? 3가로 바뀐 거다. 이런 얘기지. 아시겠죠? 알겠죠? 좋아. 그럼 이제 이럴 때, 자, 요 사각 지워 되겠어요? 요 사각 지워 되겠어요? 동해 지워 되겠어요? 그렇지. 지우자. 그럼 오늘 동영이하고 재성이 따로 왔어요? 같이 왔어요? 따로 왔어요? 집 근처라며요. 둘이 쇼윈도 부부구나. 집 근처라며요. 그렇게 가깝진 않아. 그래요? 난 또 친하게 보이기만 하고 실제로는 맹랭하고 그런 쇼윈도 부부인 줄 알았네. 그래요? 친해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자, 어쨌건.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이제 반응식으로 써보자. 자, 어떻게 될 거냐? 저 녀석이, 자, 이게 좀 반응식 복잡합니다. 아이고 귀찮아. 이게 되게 복잡하게 생겼다. 그래서 1 빼기 x 코발트 3 플러스가 1 빼기 x에 코발트 4 플러스가 x만큼 있고 산소 2 마이너스가 있는데, 자, 얘가 누구랑 반응한다고요? 이 코발트 4가가 누구랑 반응한다고요? 코발트 4가가 누구랑? 코발트 4가가 자유전자랑 반응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그 코발트 4가가 자유전자랑 반응할 때 그 자유전자가 어디에 있냐? 그 자유전자가 여기 있잖아. 자유전자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에 있는 저 자유전자랑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자,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그러면 이놈은 어디 있었냐면 바로 아까 저 산화반쪽 반응식에서 맹그러진 요 놈. 요 놈이 그대로 가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제가 더해지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되겠지. 리튬이 요거랑 합쳐져. 그 다음에 자유전자가 얘랑 반응을 해. 그러면 항상 리튬 1가하고 코발트 3가는 비율이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코발트 사가가 원래 X만큼 있었는데 반응한 자유전자만큼 개수가 사라져. 그리고 산소 E-. 아시겠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저런 식으로 환원 반쪽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요 사가하고 요 자유전자가 어떻게 됐어요? 요 사가하고 요 자유전자가 반응을 해서 뭐가 됐어요? 코발트 3가가 됐지. 3가가 됐지. 그럼 이때 이거 잘 봐. 갑자기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전해질 용액이야. 유기 전해질 용액. 자, 그 유기 전해질 용액에 얘네들이 누군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건 유기 전해질 용액 속에 얘네들이 일부 있어. 아시겠죠? 얘네들이 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 어쨌건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들이 있어. 알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서 기본적으로 어떤 녀석들이냐면 다 구경꾼들이야. 구경꾼들이 있었어. 그 구경꾼들 중 리튬 이온 어떤 녀석이 어떻게 된다? 요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층상으로 얘가 이런 식으로 짜잔 이동해서 들어오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야 어떻게 되겠어요? 1 플러스 3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의 전하량 보존이 성립하게 된다는 얘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지금 여기서 리튬 1 플러스가 다시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랑 다시 결합을 해서 코발트 층상 사이로 리튬이 들어가서 안착을 했다라고 지금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유전자만 와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자유전자는 사가를 환원시키고 그 다음에 유기 전해질 용액 속에 있었던 어떤 리튬 구경꾼 양이온이 이 비어있는 리튬 자리로 정전기적 인력으로 끌려가고 다시 들어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에 이제 산소가 어쨌건 E-잖아요. E-잖아. 지금 여기 층상 물질 그릴 때 리튬하고 코발트만 그렸고 산소 E-는 여기에 계속 있는 거야. 산소 E-는 있는데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쓴 거지. 그래서 양이온이 있으면 항상 음이온들도 여기 어디 있을 거 아니야. 그럼 4 플러스가 3 플러스가 되면 음전하가 도드러질 테니까 유기 용액 중에 있는 구경꾼 이온 하나를 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끌어들인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의 구조가 바로 그 뭐냐면은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 전하량 보존이라는 말이 있죠. 전하량 보존.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거죠? 전하량 보존이라고 하는 거. 실제적으로 이 전하량 보존이라는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요? 바로 적어도 우리 지구 환경과 같은 보통의 환경에서는 전하량 보존이란 언제나 전기적 중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뭔 일이 벌어져도 하여튼 최종적으로는 전기적으로 중성.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요 코발트 얘기에서도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코발트 3가하고 코발트 리튬 1가가 있어야 산소 E-라는 전하량 보존을 이루고 있는 상황인 거지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 녀석이 4가가 되면 이 용액 쪽에 있던 구경꾼 리튬 이온이 들어오면서 다시 또 3 플러스 1 플러스의 전하량 보존이 성립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건 어디서도 그래야 되냐면 바로 이 유기 전해질 용액에서도 전하량 보존을 항상 만족을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전해질 용액 속에 있었던 구경꾼 이온이 코발트 층상으로 들어감과 동시에 아까 여기서 자유전자를 잃었던 리튬 원자가 양이온이 되면서 동시에 뿅 이게 빠져나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도 지금 도식화된 상태에서 음이온 3개라면 양이온이 3개인 것이 항상 실시간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말이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에노드에서 자유전자를 잃은 리튬이 자유전자는 반대쪽 전극으로 향하고 그 양이온이 이런 식으로다가 여기에 있는 그 수용액 쪽으로 뿅 하고 들어오면 그때 구경꾼 양이온 하나가 다시 반대쪽 캐소드 쪽으로 뿅 이동을 해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매 순간 전하량 보존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요 에노드, 산화 반응이 일어난 에노드 공학적으로 무슨 극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공학적으로 마이너스 극인 거 아시겠죠? 왜 마이너스 극이에요? 그렇지. 바로 마이너스 극에서 공학적으로 자유전자가 생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리튬이라고 하는 녀석의 속성 때문에 이렇게 자유전자가 맹그러지죠. 그래서 리튬에 머물러 있건 이 뭐냐면 흑연층의 N타입 본딩 오비탈에 머물러 있건 어쨌건 자유전자가 생기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이고, 그 마이너스 전자가 이 캐소드 극에 와서 어떻게 돼요? 짱 반응해서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 경우 이 캐소드가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극이 되는 거죠. 플러스 극의 공학적 의미는 뭐예요? 바로 자유전자가 소비.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것이 바로 플러스 극의 의미가 되겠습니다.